안녕하세요, 해공호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이버 카카오 같이 오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뭐 대외 변수 때문에 같이 함께 급락이 나왔다가 어제와 오늘 이렇게 동반 상승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수 상승이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지수 때문에 빠졌으니까 또 반대로 또 지수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려했었던 시장에서 그런 악재가 뭐 항상 이런 악재가 그렇죠. 우리 과거에도 그렇지만 시장을 급격하게 급락시키기 위한 명분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카카오 네이버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명분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내일 실적 주목해야 되겠죠. 그 부분들 함께 제가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화살표 매매 신호는 어제 카카오가 떴다가 장 후반에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사라졌었는데 결국은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화살표 매수 신호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두 종목,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는 오늘 개파락 출발했어요. 개파락 출발했는데 상승 반전 흐름들이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매수 신호가 확정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네이버는 아직까지도 매수 신호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네이버는 지금 아직 깜깜무소식이죠. 여기 매도 신호 나온 이후에 아직까지도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다. 자, 그래서 네이버는 오늘 뭐 장 막판에 조금 더 끌어올리면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늦어도 내일은 매수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시장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겁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종목별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증시가 뭐 더 빠진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위협을 느끼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동안에 뭐 어마무시하게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이죠. 일간 차트입니다. 자, 월간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월간 차트 보여드리면 2021년도 당시 이렇게 무너졌고 2022년도 그다음에 2023년도 횡보했고 올해는 올해 내내 주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 고점을 기록하고 2022년도,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2년 내에 네이버를 사서 모아서 내가 안 팔고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수익인 분이 계실까요?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진 거예요. 그 사이에 이거 일정 부분 올라갔습니다만 이거는 뭐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니까 큰 틀에서는 네이버는 한 2년 동안 또는 3년 차 동안 지금 조정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막바지 우리 저번 달 7월 달 그다음에 6월 달 이 시기에 결국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뭐 막바지 악재들이 막 이제 털어냈죠. 그러니까 그 악재들이 한꺼번에 이제 막 몰려왔었잖아요. 작년 말 올해 초에도 그랬고, 그렇죠? 카카오도 그랬고, 뭐 네이버는 오히려 올해 좀 뒤늦게 6월 달, 7월 달 라인 매각 이슈까지 좀 겹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가를 조금 더 아래로 끌어내리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영향을 줬다고 보고 그럼 그 부분들을 지금은 다 털어냈고 악재를 다 털어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 잡고 좀 올라가는 모양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덜컥 이제 지수가 급락이 나왔죠. 이것은 뭐 네이버 카카오에 어떤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이버의 별도 악재, 개별 악재, 카카오의 개별 악재 이런 것 때문에 악재가 아니라 악재로 빠진 게 아니라 지수의 급락 때문에 같이 내려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 나오니까 이제 같이 반등은 나오는데 탄력은 아무래도 조금 약하다.
정도 보고 있습니다. 탄력이 그러니까 좀 약하다. 예, 카카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실적 발표까지 거쳐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기다렸던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발표되니까 우리 카카오가 내일 먼저 발표하게 되겠고요. 9시에 개장하면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내일 모레죠.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하게 되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오늘 셀트리온이 실적 발표, 호조 발표하면서 저렇게 크게 급등하는데 결국 카카오나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실적이 호조로 나오게 되면 물론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호조로 나올 텐데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려를 키워냈었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강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실제 우리 카카오부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기대 예상치 대비해서 호조로 잘 나올지 아니면 예상치 대비해서 안 좋게 나와서 실적 쇼크가 나올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기관들이 그 명분을 따를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바로 그 결과에 따라서 세력들은 살 수밖에 없다. 또는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매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명분을 가지고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카오가 지금 이런 그림들 바닥에서 매수신호 나오면서 그림상으로는 좋게 잘 올라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연기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외국인들은 뭐 들쑥날쑥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결국 주가를 좀 더 세게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뭐 연기금이 됐든 뭐 우리 전체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이들 세력들이 강하게 매수해 주려면 어쨌든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결국은 실적이 호조로 잘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을 악재로 털어내서 이제는 앞으로 3분기 4분기를 내다봤을 때 카카오 이제는 악재를 다 털어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저가 매수세에 들어가고 악재 소멸로 받아들일지 그것은 결국은 이 세력들이 컨트롤할 겁니다. 외국계 기관이라든가 뭐 한국의 기관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 결국 이 기관 세력들이 결국은 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카카오 입장이나 뭐 네이버 입장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잘 보세요.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실적 악재가 얼마나 더 크게 반영될 거냐. 저는 그렇게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투자자분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실적이 악재가 된다라고 해서 뭐 얼마나 악재가 될 거냐. 그 언론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전년도 대비해서는 분명히 실적이 좋아진다고 저희는 강조드리고 있는데 아니야. 전망치보다는 낮을 거야. 전망치는 이 정도인데 그거보다 너희들 낮게 나올 거야. 네이버 카카오를 그렇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눌러가지고 강하게 눌러가지고 그게 실제로 주가를 얼마나 더 끌어내릴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실적 악재가 나와도 호재가 나오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실적이 좋게 나오면 빠르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지금 우리 셀트론처럼 막 5%, 8%, 10%막 급등 나올 수도 있고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격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거다.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쇼크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저가 매수에 들어가고 오히려 이제는 악재 해소, 악재 소멸로 보고 오히려 주가는 반등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물론 대외 변수를 다 제외했어요. 미국 증시가 최근에 급락 나왔다가 반등 나오는 기조인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다시 막 크게 급락한다든지 뭐 전쟁이 막 확산된다든지 이스라엘 지금 이란 막 지금 전쟁 확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막 불거져가지고 시장에서 막 불확실성이 커진다든지 변수가 생겨버리면
실적이 호조로 나오든지 실적이 악재가 되든지 그게 다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빠져버리면 다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해되시죠? 쉽게 얘기하면 미국 증시 나스닥이 빠지려면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대형주들 다 끄집어 내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종합지수가 빠지는 거고, 코스피 지수가 그러면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빠지는 구조가 되려면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그 레벨만큼 빠져야 된다라고 보면, 그러면 그 빠지는 주가 수준만큼 우리 코스피 지수에 상장돼 있는 시총 상위 주식들 끄집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점 있는 거지. 반대로 내가 치고 올리기에는 한계점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측면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포함돼서 같이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실적이 안 좋아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좋으면 더 많이 올라갈 거고, 대신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요인은 단 한 가지로 지금 이렇게 취합할 수 있죠. 시장. 시장이 더 격하게 안 좋아져서 미국 증시가 막 다시 폭락 나온다든지 뭐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막 급락 나오는지 하면 실적 호조가 나오든지 뭐 어쨌든 그런 거 다 어렵다. 네. 만약에 반영이 돼서 실적 호조가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체감적으로는 크게 급등을 우리가 느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면 시장이 그만큼 더 중요하니까, 우선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이 큰 문제가 없다. 시장이 크게 뭐 급락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시장 뭐 버티거나 시장은 그냥 뭐 별반 차이 없이 그냥 뭐 그냥 저냥 뭐 소소하다라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카오는 악재로 크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악재가 나와도 주가는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이 시기에서 투자자분들이 악재를 더 악재로 크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쪽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국내 기관이라든가 외국계 기관, 그러니까 외국계 세력들, 또 국내 세력들이 실제로 주가를 얼마나 사줄 수 있느냐, 또는 뭐 매도로 팔고 나갈 거냐인데,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내일 일시적으로나마 세력들이 순매수를 해주고 강하게 매수로 배팅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려면 일단은 실적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명분입니다. 그래야지 기관이 살 수 있는 거죠. 쉽게 예를 들게요. 네. 아니 큰 자본들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연기금 일부 직원이 카카오가 실적이 잘 나와서 잘 나왔는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 주가가 5% 올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연기금에서 매수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안 했어요. 이날. 그럼 뒤통수 한 대 맞게 됩니다. 너 뭐하냐? 왜 안 사냐? 그쵸? 이해되세요? 근데 반대로요. 카카오가 실적이 쇼크 나왔어요. 주가가 한 3%, 5%막 빠져요. 연기금 안 팔 수 있어요? 안 팔면 뒤통수 한 대 맞습니다. 너 뭐하냐? 오늘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팔아야지. 내일 마이너스 10%, 내일 마이너스 뭐 5%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 당일만큼은 그게 명분입니다. 강하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느냐, 강하게 매도로 빠져나갈 수 있느냐는 결국은 세력들이 그 명분을 보고 움직일 거예요. 외국계 창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실제 실적은 분명히 과거 우리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보통 실적을 분석할 때 전분기로 보지 않습니다. 뭐 일부는 전분기 대비해서 뭐 얼마 증가했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예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2분기 실적이 우리 카카오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느냐, 얼마나 긍정적으로 나아질 수 있겠느냐, 또 3분기는 얼마나 나아질 거냐, 4분기는 얼마나 좋아질 거냐,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주식은 빠르면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보통 선행돼서 움직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3분기 또는 4분기로 내다보면 실적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거든요. 전망치는 좋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그림들을 놓고 보면 카카오 바닥은 나오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실적 발표 또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의 이런 악재로 급락 나왔었던 8월 5일 저점이 저는 단기적으로 좀 실제로 진짜 바닥이 좀 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찐바닥 가능성도 좀 열어뒀는데요. 그래서 내일 우리 카카오 실적이 좀 잘 나와주면 실제로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4만원 돌파까지 좀 이어지면서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그 열어두고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오늘 매수 신호가 확정됐다는 점, 오늘 오른쪽 화살표 매수방, 매매방에서 오늘 강조 말씀드렸고요. 네이버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늘 매수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을 뿐이지 네이버도 역시나 여기 8월 5일자 바닥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쓰려면 우리 내일 카카오 덕에 좀 같이 올라가면 좋겠고, 왜냐면 같은 동종업종이니까. 그리고 금요일날 네이버도 또 호실적을 통해서 또 같이 올라가 주면 네이버 카카오가 덩달아서 같이 이틀 연속 좀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 겁니다.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네이버도 전년도 2분기 대비해서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이렇게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 성장을 해줄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내일은 카카오, 모레는 네이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실제 이렇게 해서 주가가 강하게 튀어오를지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이렇게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고요. 카카오 쪽에서 나온 호재는 뭐 요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 언론 플레이 정도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카카오가 언론 플레이 잘하죠. 계속적으로 인공지능 AI라든가 뭐 각 계열사별로 내용들이 속속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잘 나와요. 오늘은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제 베타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선보인다라는 내용인데요. 쉽게 예를 들면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뭐 목적지나 어디 행선지,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에버랜드를 간다. 그러면 에버랜드에 가 있는 사람 또는 가는 사람 뭐 또는 뭐 갔다 온 사람 등등 거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실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도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에버랜드 안에서 벌어질 일들이 좀 많겠죠. 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뭐 카드를 분실했거나 뭐 핸드폰을 잊어버렸거나 뭐 가방을 분실했거나 뭐 또는 뭐 물품 보관소 어디 있는지, 또는 뭐 지금 뭐 회전목마가 뭐 줄이 없다든지, 뭐 아니면 어디는 지금 대기줄이 엄청 난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단순히 얘기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예. 또 아니면 어디 맛집을 뭐 간다든지, 근데 그 맛집에 뭐 줄이 지금 얼마나 서 있는지, 예. 아니면 오늘 이 맛집에 뭐 오늘 문을 닫았다든지, 예를 들면 여기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우리가 목적지를 통해서 그 가는 과정 또는 내가 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미리 거기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소통하고, 거기와 관련된 정보 내용들을 서로 사용자들끼리 우리가 이거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 놀이공원, 복합 쇼핑몰, 뭐 축제 현장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들이고요. 잘하고 있다.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 과거 이태원 참사 아시죠?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카카오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여기와 같은 이런 서비스가 우리 이미 미리 좀 잘 개발돼서
그 이미 출시가 좀 돼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태원 탐사 같이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때, 그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뭐 여기 빨리 좀 어떻게 신고 좀 해주세요 등등을 실제로 이태원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 네, 또는 뭐 그 현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 또는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권력을 믿기보다는 우리 사용자인 우리 소비자들이 먼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이런 서비스들이 좀 출시된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응원하고 싶고 좋은 서비스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똑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바캉스잖아요. 여름 우리 성수기인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무개 어디 뭐 제주도 어디를 간다라고 치더라도 제주도 지금 뭐 이 지역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지, 예? 여기 근처에 어디 맛집은 얼마나, 네,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지, 줄을 얼마나 대기줄이 있는지,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이용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 경기도 쪽에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간다, 강원도 강릉을 간다라고 보면, 내가 강릉을 가는데 대체 이 차량이 몇 대가 움직이는지, 그쵸? 요 정도 서비스는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지금 체킹하고 계실 거예요. 부산 해운대를 갈 건데 부산 해운대를 지금 가고 있는 차량은 대체 몇 대인지, 그쵸? 목적지를 도착지로 하고 있는 그 차량은 대체 몇 대인지를 투자자분들이 미리 알고 가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라도 이거 이용 안 하고 계시다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하셔야 돼요. 그거를 보면 이번 주에 부산으로 내려가는, 또는 밑에 남부지방, 또는 동쪽으로 강원도 쪽, 이쪽으로 목적지로 얼마나 많이 인구가 이동하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지, 그쵸? 그러면 나중에 주말을 거쳐서 일요일이 됐든 뭐 토요일이 됐든 다음에 돌아올 때 그러면 얼마나 길이 많이 막힐지, 밑에 지방도 마찬가지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좀 더 우리가 스마트하게 이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카카오티 뭐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서비스들이 좀 발빠르게 좀 시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거겠죠. 뭐 SKT도 있고 뭐 다양한 우리 그 서비스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카카오 모빌리티가 결국은 원하는 것은 카카오티로 결국은 유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그만큼 잘 돼야 돼요. 잘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쵸?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카카오, 네이버 지금 흐름들은 어쨌든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는 흐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실적이다. 우리는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일 실제 카카오가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오전장에 9시에 개장하면서 바로 실적 발표들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내일 우리 카카오 네이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급들 투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수급들이 장 초반부터 어떻게 빨리 들어가는지 그것만 보면 카카오 시세는 이미 거진 정해졌다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수급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내일도 우리 흐름들 보면서 영상으로 또 추가 의견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